네, 안녕하십니까. 이 검찰 개혁 관련해 가지고 국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건 상당한 피로감일 겁니다. 이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추진한 검찰 이 개혁에 대해서요. 당시 여론조사를 보면 이 국민들 60% 이상이 검찰 개혁에 찬성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하고의 갈등이 한참 이렇게 번질 때는요. 실제로 검찰 개혁 관련해서 필요성은 인정하나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수치가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 실제로 이 검찰 개혁의 효용성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검찰 개혁이라는 이 명제는 딱 존재하는데요. 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없다고 봐야 되죠. 검경 수사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누더기가 돼버렸죠. 당시 급하게 이재명, 박홍근 그리고 국힘과 짬짬이를 해서요. 이 한동훈의 시행령 하나로 그냥 녹아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검경 수사권 분리가 이루어졌고요. 검경 수사권 분리가 됐다고 해서 이 검찰이 변했습니까? 전혀 변한 걸 국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엄밀하게 말하면 공수처는요. 그거 역시도 이제 누더기로 이제 합의됐죠. 원안대로 밀어붙여야 될 걸 당시 박홍근이 국힘과 협의해서 지금의 공수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공수처는요, 엄밀하게 말하면은 이 검찰 사법개혁과는 관계가 없죠. 검사, 판사,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만요, 말 그대로 고위공직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국민들이 이런 피로감을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게 실제로 이 효용적인 이런 대안들이 제시되고 그것을 입법화하고 이런 것이 진행이 되지 않아서 그렇죠. 그나마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좀 효용성 있는 안을 이 법안으로 제출한 게 이탄희 의원이었어요. 어떤 거냐면요. 정부와 내외의 문제가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 형사 사법 절차 투기 불투명 때문이다. 맞는 얘기죠. 이런 것을 개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사건 배당을 투명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재판 녹음을 의무화시켜야 된다. 판결문 공개를 확대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요것도 이제 상당히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부분이죠. 자, 어떤 거냐면요.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검찰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유전무죄, 무전유죄죠. 돈 없는 사람들은 죄가 없어도 깜빵에 간다는 얘기예요. 800원 횡령했다고 이 해고당하고 유죄 판결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50억, 100억, 수백억을 헤쳐먹어도 집행유예로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피부로 느끼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다. 이게 바로 검찰과 사법개혁의 이 필요성이잖아요. 그죠? 근데요, 검경 수사권도 근본적으로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지만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고요. 또 국민 피부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자,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이 카르텔은 어떻게 형성돼 있습니까? 검사, 판사, 변호사잖아요. 그죠? 이 세 개의 축이 서로 주고받는 것이잖아요. 이탄희 의원이 얘기한 이 사건 배상이 투명하다 그거잖아요. 그죠? 이 돈 있는 놈들은요, 원하는 이 배당시킬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왜, 이 검사장이 혹은 부장검사가, 야, 그거 거기 줘 하면 끝이잖아요. 그죠? 누굴 통해서요? 변호사를 통해서요. 그리고요,
실제로요. 가끔 나오지만 엄청난 폐해가 뭔 줄 아십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수사관한테도 검찰 수사관한테도 금품을 제공하잖아요.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돈 있는 사람은 못 하잖아요. 조서 자체가 돈 있는 사람한테는 당연히 유리하게 꾸려지는 겁니다. 완벽하게 유리하게 꾸려지고요. 거기서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는 거고요. 서민들은 당연히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탄희 의원이 이 소소하지만 자, 이 3법이라고 이 정관예우 이 관련된 법안 제출한 거예요. 요것마저도 어떻게 됐습니까? 처리가 안 됐죠. 민주당의 한계입니다. 처리 절대 민주당은 안 합니다. 안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 민주당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민주당은 어떤 때는요. 저는 진보 정당은 절대 아니라고 보고요. 진보 중도보다 이 진보 쪽으로 좌측으로 많이 가 있다고도 절대 생각하지 안 하고요. 지금의 모습은 중도보다도 못한 모습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이 중도라는 말은요. 이 우리나라 국민들 같은 경우에 교육을 그렇게 받은 거예요.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왜요? 일제 지배 구조화에서 그리고 6.25 전쟁 이후에 또 분단이죠. 근본적으로. 따라서 중도는요. 이 기회주의자, 회색분자 이런 느낌으로 이제 많이 인식하고 있는데요. 이 중도주의의 핵심은 합리성이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가 기회주의가 아니고 회색주의자가 아니다. 내가 이걸 선택한 건 이유가 있다라고 하려면요.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아야 진정한 중도주의자가 되는 거죠. 민주당은 어때요? 안 해? 변호사들 많잖아요. 그죠? 이 과거의 민주당이 아닙니다. 지금 민주당 구성원들을 보면요. 실제로 변호사부터 시작을 해서 뭐 사업을 해도 아주 대기업의 이 고위 임원이었고 그렇잖아요. 아나운서 출신부터 시작해서 이 상층을 한국 사회의 상층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민주당이에요. 그 구성원이요. 자기들 이해관계가 엄청나게 많이 있죠. 변호사 출신, 판사 출신, 검사 출신부터 시작을 해서 대기업 임원 출신부터 시작을 해서 이재명 대표 자체가 변호사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요. 이 정관예우 금지법이라는 것은요. 검사, 판사, 변호사로 연결된 이 삼각 카르텔, 뭐로 연결된 거잖아요. 된 겁니까? 돈이잖아요. 이거를 끊어버리지 않는 한 검찰개혁, 사법개혁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조국 그 대표가 얘기하듯이 완전히 기소청을 만들어서 기소 자체를 검찰이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죠.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자,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원천적으로 삼각 카르텔을 깨버릴 수 있는 출발은 뭐냐? 저는 그래서 정관예우 금지법이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걸 그 뭐 더 설명할 필요가 없죠. 이 검사 판사가 된 후에요. 1, 2년 안에 이 수십억에서 수백억을 벌어 들이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이런 말이 나온 것이고요. 이게 뭐 20, 30년 전에 나온 말이지만요. 지금도 그대로 유효한 거잖아요. 이 고리를 깨는 것이 검찰개혁이다. 검경 수사권 분리니 기소청 신설이니 뭐니 전부 다 옳은 말이지만요. 근본적으로 근원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국민들이 절대 호응할 수 있는 이런 거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 따라서 정관예우 금지법을 20대 국회에서는요. 저는 민주당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이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이 좀 앞장서서 이 조국혁신당에서 이 정관예우 금지법을 반드시 그 입법을 시켰으면 합니다. 이 박성재 현 법무장관이죠. 이게 이제 전형적인 딱 그걸 보여주죠. 2017년 해가지고 퇴직해서요. 2018년과 2019년에 매년 15억, 30억을 딱 벌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2022년
2021년, 2020년 그 뒤부터는요 3년 지나니까 확 떨어지잖아요, 그죠? 자기는 부당한 선임이나 불법적인 행위를 한 기억이 없다. 너무너무 떳떳하죠. 이게 현실입니다. 그럼 변호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변호사들의 90.7%가 정관의 여부가 존재한다. 특히 법원 검찰 출신 변호사 104명 중에요 67.3%가 정관의 여부가 존재한다고 답을 한 겁니다. 자, 외국을 한번 보면요, 이 미국에서는요, 이 판사 같은 경우에는 종신까지 신분이 이 보장이 되죠. 그 연방 법관 같은 경우요. 대부분 종신까지 합니다. 나와서 변호사 개업할 일이 없죠. 그리고 주법원 판사도요,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해 사건을 맡는 예는 드물다. 관행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회 자체에서 판사 출신이 변호사를 맡는다는 것은 이해 충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형적으로. 변호사가 됨으로써 판사, 검사의 돈으로 연결되는 고리가 되기 때문에 전형적인 이해 충돌이다라는 것이 인식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런 예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뉴욕주하고 뉴저지 이런 주들은요, 이 변호사 개업 후 소송 대리 자체를 금지하고 있어요. 이 독일의 경우 판검사들은 퇴임 후 주로 연금 생활자가 된다. 변호사 개업을 하는 정관도 있지만 2010년대 초 연방 입법관 2명이 단지 로펌에 취업했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다. 독일은 정관들의 변호사 개업 자체를 제한하지 않지만 연방 공무원 방지법에 퇴직 전 몸담았던 법원 사건을 5년간이에요. 5년간 수임 못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1년이잖아요. 1년인데도 더 웃긴 게 뭐냐면요, 자기가 근무했던 지역 마지막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일본에서는 이 일본 같은 경우는 전관예우라는 용어가 전직 총리나 장관 등에 대해서 말 그대로죠. 본래의 뜻 의전을 가리키는 의미로 활용된다. 한국처럼 퇴직 판검사나 고위 공무원의 정관예우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드물다. 오히려 이들 정관의 영업 마인드 부족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혀 일본에서도 이 정관예우가 없다는 얘기예요. 독일 마찬가지고요. 미국에서 아예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지금 이렇게 이 카르텔로 검사, 판사, 변호사들의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고요. 그 중심은 돈이라는 것이고요. 따라서 검사, 판사의 권력은 극대화되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국민들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인식을 하고 있다. 이 공평한 잣대를 들이대야 된다는 얘기죠.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정관의 근본은 돈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정관예우 금지법이 만들어져야 된다. 최소한 독일처럼 5년간 이 변호사 개업 금지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변호사 개업 5년간 시키면요, 검사들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판사들 어떻게 하겠어요? 기본적으로 이 근본적인 이 정관예우 이 금지법이 이 검찰 개혁, 이 사법 개혁에 이 큰 테두리 내에서 이 근본을 치고 나가는 이런 법이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22대에는 반드시 그 조국 혁신당이요 좀 앞장서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